이런 치과 의사들도 결국 사람이니까 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치과 치료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바로 환자 본인의 역할입니다. 자, 네 번째 요인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치료 계획의 차이를 맞는다는 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3차원 영상 기술인 콤빔 CT입니다. 기존의 2D 엑스레이는 아무래도 구조물이 겹쳐 보여서 병변을 놓칠 수 있었는데 CBCT는 이걸 3차원으로 보여주니까 훨씬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2D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던 미세한 치아 뿌리 균열 같은 게 CBCT에서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CT를 찍고 발치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세울 때나 복잡한 신경치료, 사랑니 발치 같은 경우에도 CBCT는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우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치과 장비에 대해서 뭐가 낫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미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전에 미국 구강외과학회에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내놓았습니다. 임플란트 진단에는 콤빔 CT가 메소드 오브 초이스, 가장 먼저 선택되어야 할 진단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경우에는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공지능, AI, 요즘 부쩍 관심이 많은데요. 치과 쪽은 어떤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AI는 진단, 그 진단의 일관성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실험적으로 저희 병원에 활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로나 경험, 앞서 말한 인지 편향에 따라서 판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관된 기준으로 미세한 초기 충치 혹은 잇몸뼈 레벨 같은 것을 확인하고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은 AI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AI를 쓰는 병원이 초기 병변을 더 잘 발견해서 예방적인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더 높겠죠. AI가 치과 의사를 대체하게 되는 건가? 아직은 아닙니다. AI는 강력한 진단 보조도구, 그러니까 제2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최종적인 판단과 치료 계획은 여전히 치과 의사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초기 충치를 찾아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때울지 아니면 지켜볼지 다른 예방 처치를 할지는 의사의 철학이나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어쨌든 현재로서도 AI 도입 여부 자체가 또 다른 편차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런 기술 격차가 가능한 치료 옵션의 차이를 만들고 이게 또 다른 치료 계획으로 이어지는 거죠. 재미있는 점은 기술이 발전해서 진단의 차이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진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차이나 또 환자 중심적인 접근의 차이는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환자의 역할입니다. 요즘 환자 중심 진료, Patient Centered Care, PCC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현대 의료의 아주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 좀 의사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환자 개개인의 선호나 필요 가치를 존중하고 이걸 임상 결정의 중심에 두는 그런 접근법이죠.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환자라는 한 사람의 전인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환자의 어떤 점들이 치료 계획에 영향을 주나요? 정말 다양합니다. 비용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때가 많고요. 또 웃을 때 어떻게 보일지 같은 심적인 목표, 그리고 치료받는 데 드는 시간과 편의성, 치과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리고 과거 경험이나 의사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고 보니 다 당연한 것들인데 막상 진료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제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 SDM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게 치과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환자에게 알아서 선택하라고 정보를 그냥 던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치과 의사는 치약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의 가치나 선호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협력 과정입니다. SDM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어금니 하나가 없는 환자 2분 있다고 가정해보죠. A 환자는 80세, 은퇴하신 분이고 고정 수입이 없으시고 튼튼하고 10년 정도 잘 쓰는 게 최우선입니다. 골다공증 약을 오래 복용하셨고 침습적인 치료는 꺼려하십니다. 외관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요. 반면에 환자 B는 30대 전문직이고 사람들 만날 일이 많아서 보이는 게 중요하고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괜찮고요. 또 기대 여명을 생각하면 최대한 주변 치아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충실한 SDM 과정을 거친다면 A 환자는 아마 비용 효율적이고 튼튼한 전통적인 금속 브릿지나 혹은 뺐다 꼈다 하는 부분 틀니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능과 경제성을 중시하시니까요. 또 이 와중에 65세 이상은 또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고려된다면 또 다른 치료 계획이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B 환자는 심미적이고 주변 치아 손상이 적은 임플란트의 밝은 세라믹 치아 크라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외관과 치아 보존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니까요. 임상 상태는 같지만 환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최적의 계획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치료 계획의 차이는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 중심 진료가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어쩌면 치료 계획 동의율이 낮다는 건 환자의 이런 가치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가 계획을 거부하는 건 진단 자체를 불신해서라기보다는 그 계획이 자신의 상황, 예를 들면 비용이나 시간 혹은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치료 계획이란 건 치의학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과 가치에도 부합해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이런 SDM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치과의사로서는 뼈아픕니다. 정리하면 이게 단순히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의 문제 혹은 치과의사의 탐욕에 기원한 과잉 진단 때문이 아니라 치과라는 학문의 배경과 판단 방식 또 우리가 속한 시스템, 발전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 문제는요 치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답이라는 건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솔직한 소통 그리고 공동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치료 계획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진료 과정에서 좀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치료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환자의 복잡한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소통해서 최적의 계획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좋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좋은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